네, 금일장 글로벌 이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이 0.5% 정도 비컷 단에 들어갔고요. 침체 선제 대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구글에서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TSMC에서 이나노 가오슝 공장 내년 가동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인스타에서 청소년 계정 비공개 결정 들어간 부분. 이렇게 4개 메인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이 기존에는 0.25% 정도 금리 인하 예정이었는데 비컷 단행 들어가면서 침체 선제 대응 들어갔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기존 구간이 이제 0.5% 정도 맥스값에서 0.5% 내린 5.5%에서 5.0%로 내린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단계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한 이후에는 일단 미국 경제 최근에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0.5%까지 금리를 내린 거는 기존의 고용 현황 자체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는 흐름이 명확하게 좀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들이 자금 유동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한 상태 때문에 발생한 조치다,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컷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 타던 증시가 장마 감정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전부 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제 꼭 이 부분이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증시가 빠질 수는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빠진 수치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증시 안 좋은 영향이야. 금리 인하 자체는 증시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자산들이 이탈하고 다시 증시로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업 재무 상황이 오히려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호재성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EU가 자꾸 구글뿐만 아니라 IT 기업들한테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약 2조 원 가량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글의 전체 매출 대비해서 이게 과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구글 입장에서 EU에서 사업하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비 이 정도면 굉장히 엄청난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금액들은 통째로 다 이익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재무제표 까게 되면은 상당히 그 분기에만 이만한 타격이 빡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취소됐다는 점은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보시는 게 맞고요. 구글 계약의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혹은 이제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 유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기가,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다른 진입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했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편벌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조치 반영하겠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중재 분위기로 넘어가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른 진입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명확하게 좀 있죠. 근데 구글은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OS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이용한 어떤 독점 남용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웬만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어두는 편이에요. 애플에 비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구글이 뭔가 반독점으로서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는 부분은 있다라는 점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나노 가오슝 공장 내년 가동 들어간다는 부분, 남부의 가오슝 공장 건설하고 첨단 이나노 1, 2 공장 가동 들어간다, 이 부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수주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하이NA, EUV 노광 장비도 이달 말 도입해서 공격적으로 아무튼 이제 초미세 공정 관련된 부분을 주도권을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자꾸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여기저기 좀 뺏기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권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데 절대로 이제 1위를 탈환하기에는 절대로 쉬운 시장이 아니게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인스타 청년 계정 비공개 결정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 이제 청년 이용자들이 계정 비공개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청년 계정들이 공격적으로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예인이라던가 뭐 특정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뭐 BJ라던가 이런 친구들, 유튜버들을 팔로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요 청년 계정들이 타겟이 돼가지고 다른 계정들이 요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특정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공개 처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계정은 올해 말에 조정이 되고 EU 내에서 1월부터는 한국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서도 이 방침이 도입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뭔가 피해를 받을 여지는 적어들겠지만, 청소년들도 분명히 SNS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인플루언서가 미리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구를 감안을 할 때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제 이탈해서 다른 특정 SNS 계정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뭐 대표적으로는 틱톡 같은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하려는 욕구 자체가 그냥 남을 탐방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홍보를 해서 본인들의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은 지금 이 조치는 상당히 좀 불리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자체는 최근 들어서 좀 마이너스로 빠지는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는데, 이번 주 경제 지표들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추석이 지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다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0.5% 금리 인하까지 일어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블랙